네, 반갑습니다. 성경적 한의학 221회. 오늘은 외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병의 원인을 잘 알아서 우리가 병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의미에서 병의 원인에 대한 시간을 2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외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병, 한의학적인 명칭으로는 외감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병인이라고 하는데, 병인론에 보면은 세 가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의 원인으로서 내인이 있고 외인이 있고 불내외인이 있습니다. 내인이란 내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병을 말하고, 외인이란 외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병을 말하고, 불내외인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원인으로 생기는 병을 말하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인, 바깥적 외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병을 한의학에서는 외감병이라고 하는데, 그 외감병을 일으키는 외적인 원인, 요인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적인 요인은 보통 기후라든지 미생물, 밖에서 들어오는 이런 미생물이라든지 기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에 변화가 와서 병이 생기는 원인을 말한다 그거죠. 한의학에서 말하는 외적인 요인으로는 6가지가 있습니다. 풍, 한, 서, 습, 조, 그리고 화가 있죠. 6가지 기운을 육기라고 합니다. 육기, 6가지 기운이란 말이죠. 풍이라는 것은 바람을 말하는 것이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한은 약자로 써서 그렇지 원래는 이를 차올 한자죠. 차운 공기, 차운 기온, 그리고 서라고 하는 것은 더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습은 물기가 많은 기운이고, 조라고 하는 것은 바짝 마른 기운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말하는 것이죠. 이 6가지가 외인이라고 합니다. 외인. 외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뜻이죠. 육기인데, 이러한 육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켰을 때는 이것을 육음이라고 부릅니다. 육음. 6가지 안 좋은 원인이 된다, 그런 것이죠. 먼저 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말하는 것인데, 바람, 봄이 되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봄바람이 많이 불죠. 그래서 이런 바람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바람을 많이 쐬면은 감기가 들지 않습니까? 한의학에서 풍이라고 말할 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상풍이 있고 중풍이 있는데, 상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람에 상했다는 것이죠. 바깥에 바람을 맞아서 기침을 콜록콜록거린다, 감기 드는 거죠. 상풍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감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그런 대단히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뇌혈관 질환이죠. 소위 바람 맞았다. 중풍이라고 할 때 중자는 가운데 중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맞을 중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중풍하면 맞을 중, 바람 풍자, 약자는 이렇게 쓰죠. 바람 맞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한의학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기 계통의 질환, 혈관 질환, 뇌신경의 질환, 그렇게 해서 뇌혈증이라든지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해서 순환기 장애가 올 때 중풍이라고 합니다. 이때 쓰는 풍도 다 바람풍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풍이라고 하는 것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인데 밖에서 살랑살랑 부는 바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서 혈관 질환이 생기는 것들, 순환기 질환이 생기는 병들, 이것도 다 바람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풍병은 계절적으로 볼 때 봄에 많이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 풍이라고 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요인은 봄의 기운이다. 그래서 이러한 풍병은 봄에 많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한겨울을 건강하게 동계 훈련을 해서 겨울을 아주 건강하게 잘 지탱을 해내면 봄에 가뿐히 이길 수 있지만 겨울에 춥다고 몸을 너무 움츠리고 몸을 너무 안 돌보고 그래 지나면 봄에 발병할 수도 있는 것이 이런 풍병입니다. 그리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온기운입니다. 차온기운. 찬바람을 만나면 외적으로 바깥의 요인이 차온 공기, 차온 바람을 만나면 당연히 몸에 병이 들겠죠. 이것을 한방에서는 한이라고 합니다. 한기, 육기, 6가지 기운 중에서 한기 그렇게 말합니다. 위에 것을 풍기라고 하죠. 풍기가 있으면 이렇다. 한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기가 있으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보통 사람들 삭신이 쑤신다죠. 삭신이 쑤신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 한자로 쓰라면 잘 모릅니다만 삭신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한사의 한기운, 한사, 한의학에서 사라고 하는 것은 나쁠 사자로 말하는데 사악할 사자, 이것은 바로 병을 말하죠. 병의 기운, 병의 원인, 바이러스 이런 것을 사라고 말한다. 사. 한사에 상했을 때는 삭신이 쑤시고 아픕니다. 아파요. 통증이 심합니다.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한기운이 있구나. 한사에 상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한여름에 뜨거운 기운이죠. 굉장히 뜨거운 기운,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더위 때문에 상한다. 더위 때문에 상하는 거죠. 그래서 더위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할 때는 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양서가 있고 음서가 있는데 양서라고 하는 것은 더위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땀을 너무나 많이 흘리고 몸이 뜨거워져서 생기는 열병이다. 열병으로 인해서 열사병에 걸리기도 하고 열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열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열로 나타나는 모든 병을 한방에서는 양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더위를 많이 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여름에는 더위를 너무 많이 쬐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서라고 하는 것은 더위를 많이 쬐면 몸이 더워지니까 찬 것을 많이 먹게 되죠. 찬 물, 생명물질, 센 것, 단 것, 찬 것, 얼음 이런 걸 여름에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먹어서 몸이 아주 속이 차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걸리는 냉병 이런 것을 음서라고 하는데 이 음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열치료 요법을 씁니다. 이열치열의 요법을 씁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로서 열을 치료하는 것이죠. 한여름에 뜨거운 보신탕을 먹는다. 삼계탕을 먹는다. 여름에 시원한 것을 먹어야지 여름에 왜 뜨거운 것을 먹느냐 이것을 설명해 보아라 하면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 이열치열의 요법인데 여름에 음서증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찬 것을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차워졌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찬 것을 고쳐준다.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 요법의 원리입니다. 습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말할 때는 장하라고 하는데 장하의 계절. 장하라고 하는 것은 장마기간이죠. 장마기간. 비가 많이 오는 때. 장마 시대에 장하라고 하는데 습 때문에, 물기 때문에 생기는 병. 우리가 물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물을 많이 맞으면 그것 때문에 병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도 수분이 잘 처리가 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을 습병이라고 하는데 습병의 특징은 붓는 것입니다. 부종. 팔다리가 붓든지 얼굴이 붓든지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 사람들이 있죠. 손발이 붓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의 얼굴이 붓는 것은 알고 손발이 붓는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기 때문에, 또 손발은 눈으로 보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부을 때는 얼굴만 붓고 손발만 붓는 것이 아니라 몸에 보이지 않는 내장 속에도 많이 붓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부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습병이다. 습병. 습병은 대부분 신장과 상관이 있죠. 콩팥. 콩팥에 문제가 있을 때에 몸이 많이 붓는다. 부종, 이데마. 그리고 관절. 관절이 퉁퉁퉁 붓는 것은 이것은 신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관절염. 관절염이 있을 때는 관절이 퉁퉁퉁 붓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볼 때에 관절염인데 퉁퉁퉁퉁 자꾸 부으면서 아프다. 부으면 습사로 인한 관절염이구나.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다. 그럼 한사로 인한 관절염이구나. 그리고 풍사로 인한 것은 관절이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막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풍사로 인한 것이구나. 그래서 보통 한의학에서 이 외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은 풍한습입니다. 풍한습. 풍한습. 이걸 삼사라 그러죠. 삼사. 세 가지의 나쁜 기운. 풍한습, 삼사. 이 풍한습 삼사는 보통 겨울에 마련한 것이죠.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바람만 붑니까? 춥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서 춥다. 그러면서 비가 온다. 그렇게 하면 참 악 중의 악이죠. 그걸 풍한습이라고 합니다. 풍과 한과 습, 풍한습. 그 중에 한 개, 두 개만 있어도 사람이 힘든데 보통 이 세 가지가 겹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 약한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또 관절 마디마디 신경통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아프죠. 그래서 옛날부터 관절염이 있는 분들, 신경통이 있는 어른들은 비가 오기 전에, 바람 불기 전에 미리 몸으로 아는 거죠. 내가 삭신이 쑤신 걸 보니 비가 올 모양이다. 그리고 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르다는 뜻 아닙니까? 건조한 것 아닙니까? 건조한 것. 이 건조해서 오는 병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피부 습도가 12% 돼야 되죠. 피부의 습도가 12%.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방 안의 습도가 보통 40에서 한 50% 돼야 되죠. 피부 습도는 12%. 그런데 우리 실내의 온도가 22, 3도 돼야 된다. 22도다. 22, 3도. 이건 다 알고 있지만은 피부의 습도가 얼마다 하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 말이죠. 난방을 하기 위해서 계속 히터를 틀면은 공기는 따스해지겠지만 온도는 올라가겠지만 습도가 떨어지죠. 습도가 푹 떨어지면 공기가 바짝바짝 마르고 건조해지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추울 때 난방 때문에 건조해서 생기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난방을 떼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이렇게 많이 타서 없어지고 물기가 없어지고 바짝바짝 마르죠. 그러니까 목이 칼칼해지고 안구 건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눈이 바짝바짝 건조해서 자꾸만 눈에 물약을 넣고 하는데 눈에 물약을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내 몸의 피부의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 습도 12%라고 했는데 피부 습도가 12% 이하로 떨어지면 건조하게 되는 것이죠. 건조하게 되면 많이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같은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이 겨울에 밤에 난방을 하고 잘 때에 방 안에 공기가 바짝바짝 말라지는데 굉장히 피부가 가려워서 밤새도록 못 자고 일어나서 긁고 울고 긁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전부 다 조거든요. 조예요. 바짝바짝 발라서 온 것입니다. 이걸 보통 드라이하다 그렇게 말하죠. 드라이하다. 외적으로 너무 건조한 계절, 우리 가을이죠. 가을의 기온은 건조합니다.
봄의 기운은 풍, 바람이 많다. 봄바람이죠. 그리고 여름에는 서, 겨울에는 한사고 그렇겠지만 가을에는 건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조한 것을 수분을 너무 우리가 무시해서 따뜻한 것만 생각하다가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이때에 건조 비도 없는 데다가 자꾸 이렇게 난방을 떼어서 바짝바짝 말라지는 그런 건조한 병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건조 조병 중에 하나가 안구 건조증도 있지만 알레르기성으로는 피부염, 비염, 알레르기 천식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질 건조증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감증에 이어지는 것이죠. 건조한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기가 없다. 바짝바짝 마르다. 목소리도 들어보면 압니다. 저 사람의 목소리에 물기가 하나도 없다. 목소리가 바짝바짝 말랐다. 아주 드라이하다. 바삭바삭하다. 탁하다. 그런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만 딱 들어보면은 저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에 물기가 촉촉이 있으면 건강하구나. 목소리에도 12% 정도의 습도가 있어야 말이 듣기가 좋고 말하기가 좋고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휘어가지고 바삭바삭하면서 물기가 하나도 없는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바짝바짝 건조한 목소리. 그러한 목소리는 그 목소리 하나만 듣고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조한 것은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물은 채소라든지 과일에 있는 그런 물들이 좋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2번은 벤틸레이션,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꽉 막힌 실내에서 환기를 시키지 아니하고 이 조 상태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하루에 한 번에 15분씩 하루에 2번 정도는 창문을 다 열고 맞바람을 통하게 해서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난방을 또 다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조병 때문에 생기는 조사 때문에 오는 병들을 많은 부분 예방할 수가 있고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이죠. 외적인 요인으로 이 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불을 많이 먹는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불을 뭘 먹느냐? 물을 먹지, 음식을 먹지 불을 먹겠느냐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이 몸에 들어서 불이 되거든요. 술 때문에 오는 불을 위화라고 그래요. 위화, 위장에 열이 생긴다, 불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을 많이 내면은 성 때문에 생기는 불이 있습니다. 이걸 간화라고 합니다. 간화. 간이 망가지는 것이죠. 성을 바짝바짝 내면은 그 순간 간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보통 성 잘 내는 사람, 겁이 없는 사람을 간이 부었나 그렇게 말하죠. 간이 부었나.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간이 부었다. 다른 말로는 담대하다. 담대하다는 것은 좋은 말이고 간이 부었다는 말은 나쁜 말로 들리지만 한약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간과 담은 사실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성을 많이 내면 간화가 생겨서 간이 상합니다. 성을 내는 사람은 밖에서 불을 자기가 먹는 것이에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위장에다가 불을 붓는 것이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간에다가 불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사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방사라고 하는 상화라고, 한의학에서 상화라고 합니다. 상화. 방사를 많이 하면 이 상화가 많으면 이것은 신장에 불이 생깁니다. 신장에 불이 생겨서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원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막아주고 조심조심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내면은 큰 병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영적인 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외적인 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창초의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외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무서운 악한 영의 공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위협적으로 올 수가 있고 때로는 유혹을 할 수도 있고 미혹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외적인 원인, 악한 영의 공격, 외적인 방해 공작, 회방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진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람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은 외적인 원인으로 오는 병들, 외관병을 막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 외적인 원인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외적인 원인에 너무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잘 컨트롤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도 우리 몸을 잘 지켜서 악한 영의 외적인 공격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말고 당당하게 처벌 쓸 수 있는 강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도록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외적인 공격과 위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멋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